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최상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상목이 좀 미쳤나 봐요.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 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명원역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 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법조계라든지 언론 모두가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절차가 그러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그 공개 변론에서 최상목이 워낙 뻘짓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방법이 없겠구나, 게임 끝났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최상목이가 오늘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슬그머니 흘리고 있어요. 미친놈이죠. 위헌 결정이 나도 임명을 안 한다고요? 아니, 지가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겠다는 건가요?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대통령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뭐? 임명을 안 한다고? 헌법재판소한테 개기겠다는 건가? 네, 이거는 내란입니다. 기껏해야 장관 따위가, 장관밖에 안 되는 놈이 권한대행 자리 받았다고 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항하겠다고? 이 미친놈 아니에요. 이건 내란입니다. 최상목은 아니에요. 최상목이가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제2, 제3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도대체 이 새끼 뭐 믿고 이러는 걸까요? 재판관 임명 거부하는 것도 미친 짓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친 짓이 이제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이런 놈은 정말 몽둥이로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이라는 새끼가, 권한대행이라는 새끼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부지법 폭도들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윗물부터가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결정을 개똥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전광훈이가 툭하면은 국민저항권 했는데, 사실 국민저항권은 이럴 때 발동하는 겁니다. 최상목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 이게 지금 국민저항권이 되게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나 그거 못 따르겠네 하는 그런 놈이 어딨어요. 예. 도대체 이 새끼는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 새끼한테 다음 차례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당할 걸 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러는 걸까요?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실 겁니다. 2월 3일 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최상목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할 것이다, 그냥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상목은 위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지 마음대로 임명 안 하고 나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개떡 같은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러니까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거 아니야. 국회가 결정을 했는데 어디 감히 대통령이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도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합헌이라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품이라는 결정한다면 헌법재판관들도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들이고 그 새끼들은 대한민국에서 재판관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죠. 아무튼 대체로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위헌 결정 날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법조인들은 마찬가지고 언론들도 대체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슬슬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중앙일보에서조차도 구인체제가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제 구인체제가 만들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올 것이다. 윤석열 날리고 그 다음에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 날리고 줄줄이 날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검사들도 몇 놈은 날아갈 것이다. 이 절차가 착착착착 진행될 것이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이 전망입니다. 중앙일보까지도 구인체제가 될 것이다. 최상목이가 한 이 40여 재판관 불임명, 임명 거부는 당연히 위헌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40여 재판관에 대한 임명 거부 사태를 위헌이라고 선고하게 되면은 최상목은 기본적으로 탄핵 대상이 됩니다. 위헌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야.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동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자입니다. 선출받지 않았어. 임명됐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당연히 이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갑자기 오늘 이 최상목이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을 내리든 구속을 안 받을 거다. 이러나 저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임명 안 할 거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표현은 되게 그럴싸하게 했죠. 임명을 신중하게 한다. 이 개새끼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지가 뭐라고 임명 안 한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도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건 미친놈이죠. 또라이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역적이라 그러죠. 역도라고도 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임명 안 하겠다? 헌재하고 한 판 뜨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죠.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나 탄핵해 주세요. 나 탄핵 당할 거야. 탄핵하려면 해봐. 이 말입니다. 이미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사후에 임명을 하더라도 최상목은 탄핵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불법적인 행위,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사후에 헌재 결정을 따르더라도 이 사람은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 자체를 안 따르라고 하는 거면 이거는 그냥 나 탄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미친 거지.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최상목은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탄핵할 테면 해봐. 못하잖아. 그러니 마흔역 내 임명 안 할 거야. 헌재가 뭐라고 하든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야,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최상목의 태도를 조선일보는 은근슬쩍 거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권고일 뿐 이거 강제성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느 헌법재판소가 그런 경우가 있다대?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속력을 안 가진다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뭐라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있다. 이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식의 법을 만들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까? 최상목 지가 법이야? 조선일보 네가 법이냐고. 근데 지금 얘들 태도는 지들이 법이다. 최상목이가 법이다. 조선일보가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인 거죠.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 자체로 이미 내란이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 지금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지들하고 비스무리한 이상한 스카이데일리하고 비스무리한 새끼들 몇 개 있거든요. 뭐 뉴데일리니 펜앤마이크니 이런 애들 다 동원해가지고 내란 매체가들 다 동원해가지고 어거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어거지는 처음 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권고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헌법재판소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이런 얘기하는 사례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어느 미친 도라이가 그런 얘기를 한답니까?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야 빵구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억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거지를 써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박수 쳐주고 끼리끼리 서로 뒤 받쳐주고 서로 말 맞춰주니까 이런 미친 소리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코패스들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사이코패스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최선봉에 지금 최상목이라는 놈이 서 있는 거죠. 도대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어떻게 해서 도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궤변이 아니라 개소리라고 합니다. 궤변은 말이라도 되지. 이거는 말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개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은 개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최상목의 개소리를 조선일보가 막 부추겨주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느 언론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따르겠다고? 이런 애들한테 방법은 딱, 이런 애들은 응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한테 정말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자면 사법부 결정이 권고라면은 그럼 우리 조국 대표 데리고 나와도 되겠네? 이재명 대표 이제 다음 주부터 재판 들어갈 건데 그 재판 하지 말라고 그래도 되겠네? 예? 권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권고하는데 거길 왜 가요? 권고밖에 없는데 지는 왜 그러면 그 재판 법원에다가 자료 내고 지랄을 했어? 심지어 뭐 변론 제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놈이 어딨어요? 왜 그런데 이 자식은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걸까요? 최상목은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예. 사실 최상목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이제 빼박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는 순간 최상목은 이미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후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더라도 최상목은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왕 탄핵 대상 될 거 그냥 확실하게 돼버리자. 이러나 저러나 얘들은
나를 탄핵하지 못할까? 민주당은 탄핵 못해.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상처를 잔뜩 입힌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윤석열 탄핵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내란 탄핵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이는 이러나 저러나 내가 탄핵당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와버리면 내가 임명을 해도 탄핵, 안 해도 탄핵, 그럼 임명 안 하고 말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민주당은 나를 탄핵 못할 거야. 결국에는 민주당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얼마나 무르게 보였으면 저딴 개소리를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도대체 최상목이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민주당은 최상목을 탄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얘기는 또 누구한테 집어들은 걸까요?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최상목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결국에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최상목이 쫓겨나게 되면은, 자, 국힘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대대적인 역풍 공세를 할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하는 바람에 국정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식으로 막 여론몰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국힘당 애들이 여론몰이를 시작하면은 그 명태균 같은 그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가짜 여론조사를 또 하겠죠. 그러면 그 민주당 지지율이 또 낮게 나오겠죠. 우리나라의 여론이라는 게 되게 웃겨가지고요. 어느 미치게이들이 이상한 여론조사를 막 만들어서 퍼뜨리면은 나중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해도 그 앞에 그 미친 여론조사를 따라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상한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를 이용한 것이 명태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명태균과 같은 똑같은 짓을 지금 누군가 하고 있죠. 뭐 사회평판연구소 그 또라이 같은 놈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을 50%, 60%를 만들어 놓는, 누가 봐도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막 뿌려. 그러면은 정상적인 데서 여론조사를 해도 윤석열 지지율이 40%씩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명태균식인 거야. 명태균식 여론조작인 거예요. 그런 여론조작을 통해서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역풍 공세를 해가지고. 그러면 역풍 공세를 해가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움직일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또 흔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이재명 못 움직인다 이거야. 지지율 떨어지고 이들이 움직이면은 이재명 지가 어떻게 움직이겠냐? 못 움직일 거다. 역풍이 무서워서 결국에는 못 움직이게 될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상목 쪽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나가도 민주당은 절대 나를 못 건드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나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개 헛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상목 단에는 나름 엄청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이런 또라이들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죠. 참. 정신 차릴 때까지 패야 되는데, 누구 말 맞다나, 이, 굿을 박힌 고무호수로 좁혀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의 이런 생각은, 좀 허황되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 최상목을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자체, 리더십 자체에 심각한 흠집이 날 것이고,
민주당이 정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런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건데 여기서 최상목을 가만 놔둘 거라고 생각해요. 역풍이 불 때 불더라도 세게 밀어붙이는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상목 못해요. 최상목이 무슨 짓을 해도 최상목은 못 버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왜 떨어집니까? 독한 마음 먹고 독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에 최상목이는 이제 그 부분만 딱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봐, 이재명 지금 못 움직이고 있잖아, 역풍 때문에. 그러니까 최상목 너도 역풍 때문에 못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 막 나가도 돼.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옆에서 최상목을 쑤시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참 대한민국에 또라이들 많죠. 이런 허황된 얘기를 예측이랍시고 내놓는 새끼도 웃기고 이런 허황된 얘기를 믿고 미친 짓 하고 있는 최상목도 또라이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툭하면 저 새끼들이 하고 있는 많이 쓰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위 관료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최고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안 따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또라이인 겁니다. 그게 위헌이고 그 자체로 이미 탄핵 대상이 되는데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뭐 볼 거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뭐 때문에 저런 짓을 하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따박따박 짚고 나가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이나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을 때가 왔어요.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이들은 둘 다 내란 세력입니다. 남아있는 새끼들도 다 같이 내란 세력이에요. 말 안 들으면은 그걸로 다 탄핵을 하면 됩니다. 최상목 탄핵하고 다음번에 이주호 탄핵하고 순차적으로 다 탄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굴복을 받아내야지. 우리가 역풍 겁을 내서 멈추면은요, 저들은 우리를 되게 우습게 볼 겁니다.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예. 이미 우리가 민주당이 국힘당 특히 저 국무위원들한테 조금 밉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민주당을 지금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할 필요가 있고요. 역풍 따위 두렵지 않아 라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풍 없어요. 오히려 세게 몰아붙이면 역풍 없습니다. 어설프게 몰아붙이니까 역풍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역풍 타령이고 나발이고 못하게끔 세게 밀어붙이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정신없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란을 진압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진압이에요. 내란 진압은 가차가 없어야 되고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생살부 딱 놔두고 궁궐에 입고라는 궁궐에 입고라는 관리들 탁탁 목을 날렸던 수양대군의 생각, 그 수양대군의 태도를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 소리만 들려도